여러분,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단 10명 중 3명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나머지 7명은 대부분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걸어서 시장 다니고 식사도 잘하시던 분이 단 하루 만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10년을 좌우해요. 아침에 멀쩡하셨던 분이 저녁엔 응급실에 계시고 일주일 후엔 요양원에 계시고 한 달 후엔 세상을 떠나십니다. 저는 40년간 노년의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민서입니다. 대학에서 노인 건강학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생활 습관이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잘못 마시고 근육을 방치하고 영양 균형이 깨지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몸이 힘들어지면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하면 식욕도 사라지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면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를 바로잡는 순간 85세는 물론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 수백 건입니다. 80세에 쓰러질 뻔하다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4가지 습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요즘 체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계단 오르기가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는 잠이 얕고 낮엔 자꾸 졸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습관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면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예요.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산을 오르고 어떤 분은 집 밖도 못 나가시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이 4가지 습관에서 나옵니다. 같은 75세인데 한 분은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시고 다른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세요.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이 다른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겁니다. 아니, 2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엔 70세에 시작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도 계세요.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금 소파에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요즘 체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얼마 전 78세의 김영자님을 상담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어지러워 식사도 줄고 밤엔 다리가 자주 당긴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나이 때문이겠죠 하고 웃으셨지만 저는 검사 대신 생활 습관만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목이 안 마르니까 거의 안 마셔요. 그 한마디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신다는 건 이미 몸이 갈증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김영자님은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때 국물 조금, 저녁엔 차 한 잔 정도만 드셨대요. 하루 수분 섭취량이 500ml도 안 됐던 겁니다. 이 정도면 만성 탈수 상태예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해서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뇌연류가 떨어지고 기억력까지 흐려집니다. 영자님은 최근 몇 달 사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수분 부족 때문이었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영양소가 세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이 흡수를 못합니다. 근육에도 영양이 안 가니까 힘이 빠지고 뇌에도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고 장 운동도 둔해져서 변비가 생기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자님도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것도 다 수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4컵, 아침, 점심 전 외출 후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씩만 드셔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체내 수분을 채우는 방법이거든요. 영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물만 마시면 되냐고 물으셨죠? 네, 일단 물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줄고 잠이 깊어졌죠? 한 달 후엔 다리 경련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물만 제대로 마셨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영자님은 지금 6개월째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요즘은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신대요. 물 마시기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끼신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 근육, 영양, 관계. 이 4가지가 노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만 바로잡아도 나머지가 함께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영자님처럼 물 하나만 바꿔도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4가지 습관 중 어느 하나라도 모르시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진짜 아까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하루 루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2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들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80세 전에 무너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생활이 오늘부터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만성 탈수입니다. 나이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 섭취가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과 심장이 동시에 지칩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모든 기능이 둔해져요. 마치 기름 없는 기계처럼 휘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관절도 빡빡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멍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65%가 체내 수분 부족 상태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중추가 둔해져서 목이 말라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시죠. 하루 종일 물 한 컵도 안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사 때 국물로만 수분을 섭취하시는데 그것만으론 절대 부족합니다. 이정숙 74세님은 피곤하고 어지러움이 심했지만 하루 물 섭취량이 1컵 이하였습니다. 아침 식사 때 미역국 국물 조금, 그게 전부였대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니까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염이 자주 생기고 그게 또 화장실 가는 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방광염 때문에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물을 더 안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방광염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물 마시는 습관만 바꾼 뒤 피로와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심 전 외출 후 잠들기 전 4번으로 나눠서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더니 2주 만에 몸이 가벼워졌대요. 한 달 후엔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선명해졌다고 하셨어요. 물만 제대로 마셔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숙님은 3개월 후엔 방광염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 외출 후,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물 1컵씩만 나눠 마셔보세요. 이렇게 4번으로 나누면 하루 800ml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식사 때 국물까지 더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심장과 신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이게 핵심입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세요.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컵이나 마셨나요? 두 번째 원인은 근육 감소입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산책하시면서 운동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걷기는 유산소 운동일 뿐 근력 운동은 아니에요. 걷기는 심폐기능은 좋아지게 하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국립노인건강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매년 평균 1.2%의 근육이 줄어듭니다. 10년이면 12%, 20년이면 24%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절반 가까이 줄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버거워지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박철수 78세님은 매일 만보를 걸었지만 하체 근력이 약해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걷기는 매일 하셨는데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힘이 없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신 거예요. 고관절 골절은 노인한테 정말 위험합니다. 회복되는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나머지 근육까지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철수님은 한 달 만에 허벅지 둘레가 5cm나 줄었다고 하셨어요.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한 발 서기. 하루 3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하체 근력이 유지돼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안 쓰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강해집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종아리 근육을, 한 발 서기는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이 3가지가 낙상 예방의 핵심이에요. 통증이 느껴질 땐 무리하지 말고 하루에 3회에서 5회로 천천히 늘리세요. 처음부터 10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3번, 내일은 4번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세요. 근육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근육을 만들어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확실히 다리 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세 번째 원인은 영양소 결핍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해도 몸속 영양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드시는데 이런 약들이 특정 영양소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약은 몸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영양소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게 장기 복용의 숨은 함정이에요. 장기간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한 노인의 70%에서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코엔자임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혈압약 중 이뇨제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당뇨약은 비타민 B12를 고갈시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코엔자임 Q10을 줄여서 근육 통증과 피로를 유발해요. 약을 먹으면서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영철 77세님은 기억력 저하로 걱정했지만 영양소 결핍이 원인이었습니다.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시면서 비타민 B12가 거의 바닥났던 거예요. B12가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둔해지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립니다. 검사해보니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됐대요.
영철님은 최근 1년 동안 손발 저림이 점점 심해져서 정형외과도 가보고 신경외과도 가봤는데 원인은 영양 부족이었습니다. 식단에 생선과 견과류를 더하고 회복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 매일 아몬드 한 줌, 아침마다 바나나 반 개 이렇게 드셨더니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영양도 함께 챙겨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도 6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엔 바나나, 점심엔 등푸른 생선, 간식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하루 3끼만 챙기면 충분합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들어있고 견과류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가득해요. 이 3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약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고 임의로 보충제를 추가하지 마세요. 약과 영양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이 칼륨 보충제를 함부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추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건 안전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 식탁엔 어떤 영양이 빠져 있나요? 4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몸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이 특히 위험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시면 뇌 활동이 둔해지고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말을 안 하면 입 근육도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어서 구강 건강도 나빠져요. 영국 보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조기 사망 위험을 26% 높입니다. 담배 피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류가 없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몸이 서서히 병들어가는 거죠. 혼자 계시면 식사도 대충 하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박모 82세님은 배우자 사별 후 외출을 끊고 1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집에만 계시면서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설치고 기운이 쭉 빠지셨대요.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몸은 계속 약해졌습니다. 우울증과 고립이 몸을 무너뜨린 거예요. 체중이 6개월 만에 10kg이나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하루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들이 매일 저녁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 주 2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오셨어요. 3개월 만에 식욕이 돌아오고 6개월 후엔 웃음도 되찾으셨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약이 된 거예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친구도 사귀시고 일주일에 3번씩 나가신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한 번 짧은 전화라도 꾸준히 하세요. 복지관, 교회, 동호회 모임 참여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세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엔도르핀이 나와서 면역력도 올라가고요. 혼자 있으려는 습관이 오래가면 감정과 몸이 동시에 다칩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처음엔 귀찮고 부담스러워도 한두 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즐거우실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원하는 존재거든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상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누구와 이야기 나누셨나요? 이 4가지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고 영양이 부족하면 세포가 굶주리고 고립되면 마음이 병듭니다. 그러면 식욕도 사라지고 잠도 안 오고 기력도 떨어지고 결국 침대에 누워만 계시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만 바로잡아도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져서 움직이고 싶어지고 움직이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식욕이 생기고 잘 먹으면 영양이 채워지고 몸이 좋아지면 사람 만나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 네 가지를 되돌리는 구체적인 생활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세요. 밤새 건조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뇌가 깨어나고 장 운동도 시작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특히 효과를 빠르게 느끼실 거예요. 찬물은 위와 심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하게 하세요. 찬물을 마시면 위가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도 갑자기 자극받아서 부담이 커져요.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찬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입에 넣었을 때 편안한 온도면 딱 좋습니다. 기상 후 5분 내 천천히 한 컵 마시기.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앉아서 물을 마시세요. 서서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는 게 좋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마셔도 좋아요. 그 5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오늘 아침 첫 물 언제 드셨나요? 점심 전 의자 일어나기 10회, 발 뒤꿈치 들기 10회만 해도 혈류가 살아납니다. 아침 내내 앉아 계시다가 점심 준비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움직여 주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안 쓰고 허벅지 힘만으로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하체 근력이 생깁니다. 발 뒤꿈치 들기는 부엌 싱크대 잡고 하시면 안전해요. 10번 하시고 나면 종아리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손을 의자 팔걸이에 가볍게 올리고 천천히 하세요. 처음엔 손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손에 힘을 빼면서 허벅지 힘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면 의자를 조금 높게 하시거나 쿠션을 깔아서 높이를 조절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 소리 나거나 아프면 바로 멈추시고요. TV 보며 식사 전후로 틈틈이 반복하세요. 꾸준함이 근육을 만듭니다. 뉴스 보시다가 광고 나오면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 드라마 보시다가 중간 광고 때 발뒤꿈치 들기 10번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하루 3번만 하셔도 30회가 되니까 충분합니다. 별도로 시간 내서 할 필요 없어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의자에서 몇 번이나 일어나셨나요? 간식 시간에 견과류 한 줌과 바나나 반 개면 충분한 에너지 보충입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섞어서 한 줌 정도면 딱 좋아요.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니까 오후 피로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 경련도 예방해줘요. 밤에 다리 쥐 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소금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고 하루 한 줌 이상 넘기지 마세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 소금 간한 제품들이 많은데 그건 혈압에 안 좋아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까 한 줌 정도만 드세요. 한 줌은 대략 30g 아몬드 기준으로 23알 정도입니다. 손바닥에 한 움큼 쥐어지는 정도면 딱 맞아요. 아침 두유 한 잔, 점심 등푸른 생선, 저녁 견과류로 마무리하세요. 아침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두유나 우유 한 잔 드시고 점심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채우고 저녁엔 가볍게 견과류로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챙기시면 영양 균형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패턴만 기억하세요. 오늘 식탁에 자연식품이 있었나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짧은 대화 한번 나누세요. 사회적 연결은 마음의 면역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시면 저녁 식사 때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시고 혼자 사시면 친구나 자녀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날씨 좋았어요.
이런 사소한 이야기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고요. 대화 상대가 없을 땐 목소리 일기처럼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 켜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혼자 이야기해 보세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 되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해보시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돼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 하루 10분만 전화하세요. 매일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고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해도 좋아요. 월요일엔 딸한테, 화요일엔 친구한테, 수요일엔 동생한테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부담도 덜하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약속을 정해놓으면 서로 기다리는 재미도 있어요. 상대방도 기다리신답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물 마시기, 근력 운동, 영양 챙기기, 대화 나누기. 이 네 가지가 하루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노력이 아니라 일상이 되니까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물 마시고 점심 전엔 자동으로 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물을 마시면 운동할 때 근육이 더 잘 움직이고 운동하면 식욕이 좋아져서 영양 섭취가 잘 되고 영양이 좋아지면 기분이 나아져서 사람 만나기가 즐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면 활동량이 늘어서 물도 더 마시게 됩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가 따라와요.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 7시 기상 후 물 1컵, 오전 11시 의자 운동 10회, 오후 3시 견과류 간식, 저녁 8시 전화 한 통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요. 핸드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거나 달력에 체크 표시하시면서 하시면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끼실 겁니다. 체크 표시 하나하나가 쌓이는 걸 보면 뿌듯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물 마시기만, 내일은 운동 추가, 모레는 간식 바꾸기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천천히, 꾸준히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급하게 하면 실패하고 천천히 하면 성공합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친구분이랑 매일 저녁 전화하면서 오늘 물 몇 컵 마셨는지, 운동 몇 번 했는지 서로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잘 됩니다. 같이 경쟁하듯이 하면 더 재미있어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물 4컵씩 마셨다. 이번 주에 의자 운동 매일 했다. 이런 작은 성공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분들한테 자랑하셔도 좋고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기 자신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잘하고 계시다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 근육, 영양, 관계 이 네 가지가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네 가지를 단순하게 지키면 85세, 90세, 100세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바꾸면 되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거의 안 들어요. 하루 4컵의 따뜻한 물,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견과류 한 줌, 그리고 하루 한 통의 전화. 이 네 가지 습관이 몸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지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피로와 무기력은 깊어지고 회복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80세가 되기 전에 몸이 무너지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물 안 마시고 운동 안 하고 영양 안 챙기고 사람 안 만나면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70세에 건강하셨던 분이 75세엔 요양원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한 가지라도 바꾼다면 당신의 10년 후는 달라집니다.
지금 70세시면 80세까지, 지금 80세시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연구하고 수백 명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습관을 바꾼 분들은 나이를 거꾸로 사셨어요.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물 한 컵 드시고 의자에서 3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일은 4번, 모레는 5번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주의 버리세요. 70점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영자님처럼 물만 제대로 마셔도 2주 만에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철수님처럼 의자 운동만 꾸준히 해도 낙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이영철님처럼 영양만 챙겨도 기억력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모님처럼 전화 한 통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어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80세라고 늙은 게 아니라 습관이 늙은 겁니다. 습관을 젊게 바꾸면 몸도 젊어집니다. 실제로 90세인데 70세처럼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비결이 바로 이 4가지 습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녁 8시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의자에서 5번 일어나고 견과류 한 줌 먹고 자녀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이렇게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하루 딱 10분 투자하시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투자예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한 달 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이 4가지를 꾸준히 하시고 한 달 후에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어지럼증이 줄었는지, 다리 힘이 좋아졌는지, 기억력이 나아졌는지, 기분이 밝아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거울 보시면 얼굴 표정도 밝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같이 보시고 함께 실천하시면 더 재미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키는 거예요. 동네 친구분들 모아서 같이 해보세요. 건강 동호회 만드는 것도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체력을 2배로 회복시키는 근력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본 운동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을 동작별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의자, 벽, 침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력이 생기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 보러 가도 힘들지 않고 손주 안아도 팔 안 아프고 여행 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계단도 거뜬하고 버스 타고 내리기도 수월하고 넘어질 걱정도 없어집니다. 근력은 노년의 자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고 꼭 봐주세요. 지금 피로와 무기력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습관을 남겨주세요. 그게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물 몇 컵 마셨는지, 운동 몇 번 했는지,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이 응원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85세, 90세,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그날까지 이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